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3월 16일 월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북조지 일대의 강풍과 토네이도 가능성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 전선이 16일 새벽 통과할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폭스5 기상팀에 따르면 이번 폭풍 시스템은 멕시코만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강한 한냉 전선이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짧은 시간 형성되는 토네이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북조지아 대부분 지역은 악천후 위험도 2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부 조지아 일부 지역은 3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험도 3단계 지역에는 폴딩, 바토우, 플로이드, 코에타, 트룹, 허드, 캐럴, 더글라스, 하라슨, 포크, 고든, 체투가, 데이드, 워커, 피트필드, 카투사, 머리 카운티 일부 또는 전역이 포함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풍이 한 지역에 장시간 머무는 형태가 아니라 약 30분 내외로 강하게 통과하는 선형 폭풍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강풍입니다. 기상팀은 시속 60마일 이상의 돌풍이 발생할 경우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고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상 전문가 포브스는 남동부 지역에서 대기 에너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 EF2 수준의 토네이도 한두 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메인 폭풍선 앞쪽에서 고립된 뇌우가 형성될 경우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16일 오후부터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10도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겨울 수준의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조지아 산악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간헐적인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지만 눈이 쌓이거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상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기상당국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다시 상승해 봄철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5주기를 맞아 조지아주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공동체인 AAPI 지도자들과 옹호단체들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희생자를 기리고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틀란타 3.16 추모의 날 연대가 주최했습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루스 페인콜리하우스에서 열린 세션은 예술가 허견과 정신건강 전문가 데이빗 김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두 강연자는 장시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심호흡과 신체 감각 인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간단한 치유 방법을 참가자들과 함께 실습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과 글쓰기, 가족 기록 탐색 등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경험과 인종차별 폭력, 젠더 기반 트라우마 등 공동체의 기억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이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는 특정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연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게스트하우스 극장에서 커뮤니티 패널 토론이 열려 3.16 사건 이후의 풀뿌리 운동과 반아시아 폭력 대응, 공동체 치유 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는 캐리 리 애틀란타 중국무용단 공동예술감독, 스콧 쿠라식의 그레이스 리 보구스 재단 회장,
스테파니 조 데몰랩스 사우스 디렉터 등이 참여했고 사라박 둘루스 시의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아 AAPI 공동체의 다양한 지도자와 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핵심 참석자로는 빅토리아 후인 조지아 AAPI 허브 대표, 사라박 둘루스 시의원, 미셸 아우 조지아주 하원의원, 롱트란 주 하원의원, 그리고 아시아계 혐오 대응 활동가 미셸 강, 이종원 변호사, 윤본희 가파바 이사, 캠티 애슐링 등이 함께했습니다. 주최 측은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은 AIPI 공동체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공동체의 치유와 연대를 이어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 애틀랜타 조지아 주의사당 남쪽 계단에서는 5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 협의회가 주최한 제2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지난 14일 슈가로프 한국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남부 지역 내 한국학교에서 선발된 총 12명의 학생이 참가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중 KCBC 연합한국학교의 김주화 학생이 나를 일으킨 빛,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주화 학생은 수상소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제 꿈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시연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글로 정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 자체가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발표가 학생들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이종원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학생들이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담은 글이 많았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원고 내용 50%, 발표 태도 30%, 감동 요소 20% 등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원고 내용 부분에서는 꿈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김주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200가 수여됐으며 제45주년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에 동남부 지역 협의회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애틀랜타 지회는 지난 13일 스와니에 위치한 엔지니어스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과 기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월드옥타 회원과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멤버스 전용 세미나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과 투자 기회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영자 대표, 김성환 대표, 헤일리구 부대표, 김시연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환경과 시장 전망, 자본시장 흐름, 법률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영자 개발투자분과위원장은 애틀랜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미국 상위 10위권 규모에 속하며 금리 안정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메트로 애틀랜타 상업용 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이 다세대 주택 4.8에서 5.3%, 산업용 5.5에서 6.5%, 앵커 상가 6.5에서 7.5%, A급 오피스 7.5에서 8.5% 수준으로 전국 주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물류시설, 주거시설, 사무실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H마트가 입점한 쇼핑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먼저 주택 구입으로 자산을 형성한 뒤 주택을 추가 매입하고
이후 파트너십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 더 큰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김성환 상업용 부동산 브로커는 상업용 부동산 매물의 특징과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1031 익스체인지 등 세금 혜택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의 투자라면 안정적인 매물을 선택하고 충분한 다운페이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일리구 얼라이언스 벤처 파트너스 부대표는 신디게이트, 즉 합동 투자 방식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아파트나 쇼핑센터 같은 대형 부동산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맡는 제너럴 파트너와 자금을 투자하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역할이 나뉩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고 세금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가 운영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너럴 파트너의 역량이 중요하며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애틀랜타 한인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정보 교류의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월 16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